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쌍용차 관련해서 우리 이슈 진행했던 적 있잖아요. 많이 진행했었죠. 네, 많이 진행했는데 제가 쌍용차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언급하는 게 그 쌍용에서 곧 제이백이라는 신차가 나오는데 이게 쌍용차의 재개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제이백이 이번에 토레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전 계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깔끔하게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쌍용이 이제서야 갈 길을 제대로 찾았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쌍용을 응원하던 기존의 팬들이 쌍용차한테 원하던 거는 오프로더 스타일의 뭔가 좀 그런 강인한 남성성이 있는 그런 차량을 원했었는데, 그런데 쌍용차가 이번에 광고 영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옛날 코란도와 무쏘의 아이덴티티를 계승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이 직전에 나왔던 코란도를 보니까 왜 이렇게 예쁘게 생긴 건지 그때 그 남성적이고 뭔가 좀 묵직한 느낌이 안 나서 아쉬웠는데 이건 디자인 어때요? 핸더 쪽에 싹 벌어져 갖고 진짜 오프로드를 갈 수 있을 것 같은 남성적인? 마초들이 쌍용차에 원했던 딱 그런 디자인이 나왔어요. 쌍남자 스타일. 쌍남자 스타일 발음 맞습니다. 잘해야 돼요. 발음 잘해야 돼요.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네. 어쨌든 뭐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네. 착한 가격을 또 갖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인성 씨, 네. 그래서 제가 가격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사전 계약 팜플렛을 보면요, 시작 가격이 2,700만 원. 옵션 다 뺀 거죠, 그건. 그렇죠. 그리고 풀옵션 가격이 3,7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요. 근데 차는 이 동급 모델보다 크다고요? 네, 되게 조사를 잘 해오셨는데 가격만으로 치자면은 이게 현대 투싼, 네. 기아의 스포티지, 그다음에 르노 코리아의 QM6 이 차량하고 가격대가 맞는데 이 차량들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차량 크기가 좀 더 크고 이제 소렌토라 산타페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크기라고 합니다. 들고 다니기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쌍용차가 제대로 좀 일을 갈고 나오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쌍용차는 상품성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일정 부분에서 떨어지는 거는 맞긴 맞았거든요. 국내에서 너무 딱 명확한 경쟁 모델이 현대차, 기아의 이런 동급 SUV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차량들 워낙에 해외에서도 상당히 글로벌하게 잘 나간 차량들이잖아요. 그에 비해서도 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회사의 상황 자체만 보더라도 사실 회사가 좀 많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신차를 개발한다든가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데에서 분명히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저희 집에서도 몇 년 전에 쌍용의 신차를 한번 구입을 한 적이 어떤 있었는데 거였어요? 포란도 투리스모라고 네. 미니밴. 네, 그거를 산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좀 전자장비 쪽은 조금 요즘 차의 느낌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토레스를 딱 보고 쌍용차가 제대로 노선을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네. 아니, 아까 쌍용차가 네. 이 상품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네. 갑자기 토레스를 보고 나니까 제대로 노선을 잡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했다는 거거든요. 요즘 자동차가요. 네. 너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제가 시승기를 종종 하곤 하잖아요. 근데 좀 흠을 잡으려고 그래도 요즘 차는 흠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웬만하면 다 잘 나와가지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대중적인 자동차를 선택함에 있어서 네. 일반적인 구매자들이 차량의 운동 성능을 평가할 것인가, 기능성을 평가할 것인가, 사실 이런 것보다는 내 개성을 어느 정도 나타내 줄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절대적인 우위에 올라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토렌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했다라는 게 보여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디자인보다는 그래도 성능하고 기능에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가까운 예시가 바로 옆에 있어요. 쌍용의 티볼리. 예쁘죠. 쌍용의 티볼리라는 차가 나오고 만년적자였던 쌍용을 무려 9년 만에 흑자의 맛을 보여준 차거든요. 제 지인분들도 그렇고 좀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이쁜 디자인. 제 주변에도 봐도 많이 타고. 오죽하면은 티볼리가 한때 조선의 린이라고도 불렸어요. 그런데 시장 반응은 사실 이렇게 좋았었는데 네. 전문가 평가들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 운동 성능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상당히 그때 당시에 리뷰어분들, 전문가분들은 되게 박한 평가를 내렸었거든요. 네. 디자인만 예쁜 차다 이런 거 아닐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죠. 결국에 결과만 놓고 보자면 전문가 평가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쁜 디자인, 저렴한 가격 딱 들고 쌍용차 9년 만에 흑자 전환 딱 시킨 차잖아요. 토레스가 그럼 티볼리의 그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를 좋아하고 저도 시승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냥 제가 봤을 때도 사실 토레스한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네. 일단은 무쏘와 코렌도를 계승한다고 해서 상당히 터프하고 오프로드적인 디자인을 나왔는데 결국에 이거 내실 뒤져보면은 뷰티풀 코란도의 모노코크 전륜 구동 바디를 갖고 와서 그냥 그 디자인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도시명 SUV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늘에 있는 무쏘와 코란도가 보면 땅을 칠 일인데 근데 일반적인 구매자들은 그런 거 일도 신경 안 쓴다는 그렇죠. 거죠. 예. 모노코크? 뭐 처음 네, 예쁘면 들어보는 작대. 용어인데 네, 맞아요. 차는 참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코란도에서 쓰던 1.5리터 휘발유 엔진, 터보 엔진, 그 다음에 미션이 아이신제 6단 네. 미션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끓일 대로 끓인 사골과 같은 미션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쌍용이 동력 계통 개발하는 데까지 돈 쓰기는 조금 어려웠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아쉬운데 물론 플랫폼도 새롭게 개발하고 파워트레인도 새롭게 네. 개발하고 뭐 그럼 좋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디자인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구형의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뭔가 하니까 아예 코스트 다운을 시켜가지고 착한 가격력 이런 걸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선택과 집중을 한 건데 저는 이게 충분히 먹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실제로 사전 계약 첫날 13일인데 하루 만에 12,000대 사전 계약했다 그러거든요. 하루 만에? 네. 오, 대박. 쌍용차 역사상도 가장 높은 사전 계약 대수고요. 현대차의 신형 투싼 지금 네. 나오고 있는 NX4 이거의 사전 계약 첫날 판매 대수보다 많다고 합니다. 7월 초에 쌍용차 신차 발표회를 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마디 해주시죠. 보고 있나요? 쌍용차? 저희 꼭 신차 발표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PD님 네. 힘써주세요. 제가 컨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현진 씨가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죠. 기억나시죠? 아유, 알죠. 그러면 다음에도 기대야 슈슈슈. 안녕.